아직도 언론하고 계신가요? 집에 가셨나요? 김홍주 선생님 좀 찾아오실래요? 예. 아주 토론을 하고 계셨는데 다 사라지신 것 같아서.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잠언 15장 22절 우리 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말씀 그대로 좀 띄어놔 주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성분들 집에 다 가셨어요? 오, 예. 어디 회의하러 다른 데 가셨나? 할렐루야. 예. 이왕 이제 바쁜 분을 가졌으니까 우리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논쟁을 좋아하지 토론을 좋아하진 않아요. 토론과 논쟁의 차이는 뭐냐면은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는 게 그게 참 인내력이 참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논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의논을 잘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이 토론 문화에 익숙해야 되는데 이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논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자꾸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 또 공격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냐 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좀 필요한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의논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의논의 법칙. 첫째가 뭐냐면 존중입니다. 존중.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김복순 사님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니까 제가 땡 하고 쳤잖아요. 아까 실수로 친 거예요. 절대 고의적으로 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존중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시간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또 발표한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같이 의논할 때도 경청이 필요한데 또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잘하려 그러면 사회자가 적절히 그거를 이렇게 기본 상하지 않게 시간을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그런 토론할 때 벌써 질립니다. 질려가지고 어떡하냐, 누가 또 마이크를 잡고 안 놓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 생각들을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이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존중 속에 좀 연관을 해보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그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싸한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을 이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원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 회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분위기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의문점을 제기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원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누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애정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저 사람 왜 나만 공개하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개입되게 되고 그 다음에 침묵이 되어버리거나 하면은 거기에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늑대 뭐 양인가는 그 2차 대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 구축함이 독일의 잠수함의 그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함장이 굉장히 내부적인 저항도 있고 근데 매번 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팀원들의 이야기들을 신랄한 비판과 이런 이야기들 다 듣고 최종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거기서 살아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열렸을 때 비판에 충분히 노출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런데 상처가 안 받는 길은 뭐냐 우리가 원팀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원팀이라는 생각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당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수면으로었을 때는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거에서 검증해 볼 거는 뼛속까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저런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증을 충분히 거친 건 외부적으로 나가게 될 때 많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미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권력자 하나가 모든 걸 검증 없이 결정하는 세상이 되면요 무자비하고 무모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북한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김일성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산비탈에다가 다랭이 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사진대에다가 뭐를 심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대한 수령 동지가 심으라고 하면 그게 뭐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자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사진대에다 물을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그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도 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못 하느냐 하면 아우지 탄광이에요. 하면 위대한 수령 동지의 생각을 의심하느냐 해가지고 숙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뻔하게 안 되는 줄 알면 말을 안 한다. 그런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재경님 간사님 위대한 말을 했죠. 제가 존음인 저한테 존음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제일 갖다 놓을 때 말 좀 해주세요.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어 아유 남성교회들이 다 오시네.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가 원팀이라는 생각이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오늘 남성계 늦게 들어온 거는 방방을 저쪽 옮겨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대책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저게 조리로 보여야 돼. 이건 어디로 쳐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저기가 제일 맞거든요. 저게 제일 맞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 햇빛에 문제가 있어요. 천막이 햇빛에 굉장히 빨리 쓰는데 저기가 햇빛이 덜 들어와. 두 번째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람 불 때 보면 제가 밭으로 묶어놓은 거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묶어야 돼요. 묶는데 바람이 들렁들렁한데 저 가운데 있잖아요. 날아가서 농가도 날아가면 진짜 답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기 바람을 막아주는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페에 영상을 딱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엄마들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이런 해결책이 금방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로 가겠다면 토목공사를 해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재선쟁이. 근데 나라가 주장했으니까 뭐 이건 꼭 관철시켜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 이런 것들 문제점을 다 검토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토론의 과정이 성숙할수록 잘 만들어갈 수 있어요. 논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A씨 난 안 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자.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존중 원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다음에 비판을 정말 수용해라. 할 수 있는 비판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의 수준일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그냥 뼛속까지 한번 때려보자. 자 그렇게 해서 그래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쾌한 분위기 안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들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 중에 보면 굉장히 탁월한 기업을 가져가는 뭐 테슬라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그 핵심 스텝들은요. 모든 걸 다 거기서 비판적으로 모든 걸 다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에 내었을 때 손실이 덜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에 대해서 액면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더 접근성이 좋은 것 아닌 거를 굉장히 신랄하게 여기서 가져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해버리 꺼내놔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있으면 경영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해서 이후에라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3, 4명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제안하면 야 우리 교회에서 그거 안 통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원천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어린 주일 학생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다 보면 그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그게 수용되어질 때 본질은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다가 뭐 누가 제안을 했는데 부처 불상을 모시자 뭐 그러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거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이면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실 또 사람이 훈련됩니다. 사람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이야기 못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한 분의 이야기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가정을 가져가는 방식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 보고 있죠. 주일 학생들 보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되어가는 걸 안 보는 것 같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나사렛 교단은 정말 놀라운 게 이 나사렛 교단이 실행위원회가 청년 회장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그 젊은 리더십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일을 만들어가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배워가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리더십의 훈련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주도적 그 중량감을 가진 위치가 되었을 때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량감을 가졌을 때 역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잘 배우는 거고 이게 나사렛 교단은 굉장히 세련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막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교단도 그래요. 교단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너무 좀 건의를 손상시키는 어떤 행동들을 해서 문제지 자율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국제총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총회에도 감독이 5명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독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거기서 논해서 결정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감독회의 결정입니다라고 가져가는 방식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 모임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눠가는 그런 모사를 이루어가는 이를 경영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교회가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찍으라고 얘기했지만 교회가 어떤 부흥을 가졌을 때 어쩌다 보니까 부흥됐다는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덩치가 커진 교회가 있죠. 진통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게 성장통이거든요. 한 번에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이 방식의 부분에 있어까지 출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많이 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습니다.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어쩌다 부흥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감동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헌신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 뭐 길가에 다가 스토리를 뭐 마을의 스토리 근데 기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있는 데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광을 가는 어디 갔을 때 가보면 별 거 없어요. 영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그게 언덕이라고 올라가 보니까 그 언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강부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자리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선포가 그 웰즈의 그런 선포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사적 현장을 보면 그게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 왜 공장이 없는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영국에는 왜 공장이 없습니까? 산업혁명 후에 공기가 더러워지는 거 공장을 다 빼내버렸어요. 공장 자체를 영국에는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뭡니까? 꽃갈 먼저 쓰고 지팡이 들고 노는 그런 어떤 그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요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만 팔아먹어도 죽을 때까지 팔아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다 전설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팔아먹어도 충분히 팔아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인간교회 100년의 역사 가운데 적어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100개는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하나씩은 막 찾아냈겠어요. 근데 우리는 100개는 고사하고 10개도 사실은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흥, 그 부흥은 여러분 울림 있는 부흥이고 그러한 부흥은 말입니다. 단순히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흥들이 되게 될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철학은 함께 만들어져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 발언하신 분들은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33인과 함께 기억되는 역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름리 상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 길을 때 항상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신호등이 바뀌고 그 다음에 돌로 가지고 탁 싸가지고 그게 교차로를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저거 내가 한 거라 그래요. 내가 한 거래. 왜요? 시장 간담회 때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우리 손봉 지사님 테슬라가 박살이 나고 제 차가 앞에서 밤바가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는데 그게 지나치게 넓어가지고 두 차가 끼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 앞에 식당에 물어보니까 수도 없이 사고가 난다 크더라. 그랬더니 신사를 나가보니까 진짜 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좁혀가지고 돌로 가지고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날 때 내가 제 아내가 한 거기 때문에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가슴이 뿌듯합니다. 내 스토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교회가 되는 거고 내 뼈를 묻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안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들이 여기에 다 묻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장례를 치를 때 저는 반드시 제가 기록하는 기록이 있으면 사진을 띄워드릴 거예요. 사진을 띄워 헌신한 거, 식사 봉사한 거, 그 다음에 같이. 근데 찍을 게 없어. 뭐 찐 적이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획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하나 더 만들 테면 영상팀입니다. 영상팀이 정말 중요한데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실 것 같은데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잘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잡아내는데 제가 이어서 앞에서 나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누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장비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잘 잡아내가지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인스타 올려야지 보지. 아무 때나 올린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급한 김에 우리 집사람하고 요양원 가다가 이게 하나 찍은 게 인스타에 올라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남편을 도와러 저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짧게 올렸지만 그러나 그걸 굉장히 잘 올리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팀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격려하며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그렇게 자원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렇게 뭐 우리 부순이 안 부순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함께 협력해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안 되면 왜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떼쓰지 말고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랬는데 막 그냥 아이고 다 치웠어요.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다음번에 우리가 또 예배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을 주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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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열망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우리 안에 주여 주의 능하신 손을 덮어주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덮어주시고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보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해지고 끊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여 주여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여 주여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간교회에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에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할례는 첫째도 영혼군이요 둘째도 영혼군이요 셋째도 영혼군입니다. 이 영혼군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사모하나이다.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묵상하고 주님께 주시는 공동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언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키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로운 영혼들의 방문자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등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포용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고 신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값진 준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이 가치의 분별력을 가진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